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TVM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다문화인들은 어떻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문화 TVM 뉴스에서 다문화인의 선거권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한 발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번 선거의 다문화인들의 관심사항 중 하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투표 가능 여부일 것입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외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투표 참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는 2018년 2월 23일 이전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2015년 5월 21일 이전 영주 자격 취득자이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설치된 지정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외국인의 원활한 투표를 돕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외국 선거권자용 투표 안내문을 온라인으로 배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선거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돼서 이제 외국인들의 좀 더 나은 투표 편의를 위해서 대표적인 언어, 영어나 중국어, 그 외적인 베트남어나 1어까지 병기를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투표 방법은 투표소에 입장 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 3장을 수령한 뒤 투표용지마다 각각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두 번째 투표를 위해 4장의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용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용지의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각각 한 명의 후보자,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여야만 합니다. 투표는 개인이 가진 고유 권리로 일하기 좋은 사회, 공부하기 좋은 사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로 이끌어줍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다문화인들도 유권자로서 소중한 의사표현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의 동심을 일깨워주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지난 주말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현장에 박수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사당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다문화 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회가 후원하고 홍일학 의원실과 베이비타임즈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는 거의 만만치 않아요. 애들은 상상력도 키우고 그림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되고 너무 좋아요. 나무부터 궁전까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그림 그리기에 빠진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배요. 신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지구촌학교 학생들도 참여해 그림 실력을 뽐냈습니다. 지구촌학교는 국내 최초 초등학교로서 이제 인가받은 교육청에서 인가받은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지금 15개국 나라의 아이들이 모여 있고요. 거의 이제 중동 입국한 아이들이 먼저 찾는 학교가 지구촌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다문화로서는 이제 대표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다문화 행사에서는 이제 저희가 여러모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다양한 상상력, 다문화 가정과 대한민국의 행복한 동행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박수아입니다. 강화 전등사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민들을 위해 13번째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베트남과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의 각국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펼쳤습니다. 김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전통 의상을 입은 태국 이주민들이
음악에 맞춰 전통춤을 선보입니다. 이색적인 춤사위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며 축제에 한층 활기를 더합니다. 매년 이주민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나눔을 통해 문화 교류를 도모하는 이주민 문화축제가 지난 27일 강화 전등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아시아는 친구를 주제로 각국의 음악과 춤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며 화려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나라가 다르다, 얼굴 색이 다르다, 이렇게 차별을 하면서 불신을 하고 지구가 하나 된 모습이 되지 않잖아요. 지구가 하나 된 모습, 또 진리 속에서 하나 된 모습을 다시 살기 위해서 또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는 각 나라의 전통 간식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베트남 전통 모자 만들기, 연꽃 만들기, 한국 전통 홀레복 체험과 같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에 제가 전통 의상 입어봤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입어봤지만 이번에 결혼식 옷을 체험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아서 좀 좋고요. 더불어 참가자들은 경찰병원과 동국대학교의 무료 진료와 한방치료, 동방대학원 대학의 위락치유법을 통해 아픈 몸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체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못 받으시는데 이런 데 오셔가지고 같이 상담도 받고 약도 받으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에서 저희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매년 축제를 통해 이주민들을 향한 자비와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등사. 고국을 향한 이주민들의 그리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아동 행복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광화문에서 70시간 릴레이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혜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창립 70주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연예인 최보람 씨와 고두심 씨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김경란 아나운서와 배우 이모 씨의 진행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1년 365일이 어린이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소망과 바람을 담아 70시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되기 위해서 기부를 해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도움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이곳 한 곳 광장에서 모여서 멋진 축제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많은 이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져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뜻을 모아서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뜻이 깊고 정말 저희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전쟁 고아 구호 사업을 시작으로 아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옹호 활동 등 국내외 아동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문화 TVM 뉴스 김혜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TVM 뉴스 단신입니다. 인천 남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지역 특화형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다함께 행복한 이웃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상의 별의별 놀이터를 지난 27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세계 문화체험, 먹거리 장터, 벼룩시장,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로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다문화 가족들과 주민들이 행복한 이웃으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해양경찰청이 다문화 인식 개선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인식 개선 웹드라마 제작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다문화 소녀가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내용으로
다문화 가족의 주도적 사회 참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가원과 안전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아이 돌봄이 방문 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사업 서비스를 불안정하게 기획 운영함에 따라 아이 돌봄이 방문 교육 지도사의 임금 체불과 처우 문제가 불거져 현재 소송으로까지 번졌으나 여가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여가부의 온전한 책임을 촉구하고 개선을 위한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지침 개선단의 영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는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전국 지자체로 공문을 전달해 자체적인 지침 개선단을 꾸리는 등 독단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존만이 희망이다. 사람이 없어 나라가 사라진다. 전쟁이 아닌데도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나라, 소멸되는 나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통계청 기준을 보면 1958년에서 1974년 출생아가 75만에서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9만 2천 명 출생 이후 더 이상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출생아가 43만 명, 2016년 출생아가 40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 출생아는 36만 명이 되었습니다. 1970년에서 2000년대, 불과 3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출생아의 현실은 2016년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 1.17명, 2017년 1.03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 이주 여성의 출산율이 4.8%입니다.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주 여성들의 출산율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일찍이 진행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었던 농촌 지역에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희망의 울림이었습니다. 2000년 들어 폐쇄 예정이었던 초등학교가 지금도 건재하는 것은 다문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자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지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공존의 틀 안에서 주도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사회,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소멸되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위기, 무너진 정책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 문화 환경에서 주변 인물로 성장하는 다문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책과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축소된 다문화 정책을 확대하고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다문화 정책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저출산 등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두려움 원인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출산을 결정하고 한국에 머물며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 암울한 미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법무부에서 제한 외국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주제로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총 6명을 시상하게 되며 접수 기간은 6월 8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문화 TVN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